자, 유즈 메모로 지금 했는데 리액트 메모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리액트 메모를 쓰려면 유즈 메모, 유즈 이펙트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리고 당연히 유즈 메모를 안 불렀으면 여기서도 쓸 수가 없겠죠?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근데 제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지웠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qual count 이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prime number square count 라고 하고 싶으니까 prime square count prime numbers count call count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최초에 한번 렌더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렌더링이 되죠. 근데 빠른 조금 늦습니다. 조금 늦어요. 그죠? 바로바로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를. 네. 자, const memoized prime numbers count 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 react.memo 라는 곳에 뭘 넣을 거냐면 이걸 넣을 겁니다. 요거 요렇게.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요걸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초에 한번 렌더링이 되긴 했죠. 그 다음 버튼 누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더 이상 얘네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붉은 상자가 있다 해볼게요. 붉은 상자가 있는데 이게 실행 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2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붉은 상자에 예를 들어 100을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한 50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2년 뒤에 나와요. 2년 뒤에. 왜냐? 실행 기간이 2년이라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붉은 상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 붉은 상자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전에 그렸던 거. 그리고 나서 저는 이번에 검은 상자를 만듭니다. 검은 상자. 검은 상자는 붉은 상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넣냐? 만약에 검은 상자에 500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붉은 상자에 전달을 합니다. 500이라고. 그리고 500을 넣었더니 1000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 실행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네, 1000이 나온 거죠. 1000. 이렇게. 2년. 자. 지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다시 그 검은 상자에 누가 500을 넣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검은 상자는 굳이 붉은 상자에 넣었던 이력이 있으니까 어차피 1000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붉은 상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다? 안 가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한번 넣어봤는데 1000이 나왔다 라고 해서 1000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거는 실행 시간이 1초 남짓 걸려요.
그리고 나서 또 500을 넣으면 또 1000이라고 하고, 또 500을 넣으면 당연히 또 1000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넣었던 값이 또 들어간다면 계산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검은 상자가 바로 이 메모이즈드 프라임 넘버스 카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상자를 넣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리액트 메모입니다. 지금 붉은 상자라고 칭하는 이 프라임 넘버스 카운트라는 거를 리액트 메모에 넣고 그 다음 이거를 검은 상자로 한번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도 가지 않아도 되는 거는 이 검은 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500을 넣은 다음에 그럼 검은 상자는 좀 더 능력이 뛰어난 거냐? 그럼 501을 넣으면은 만약에 1200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1200. 당연히 이것도 초기에 어떤 데이터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신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리고 나서 501을 또 넣으면 당연히 1200까지 나오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또 넣으면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500을 넣었을 때 이전에 이 전전에 500을 넣었던 이력이 있으니까 다시 좀 계산이 빨라질 수 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얘도 똑같아요.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주 메모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기억할 수 있는 한계는 이전 거,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실행했었던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전전 거는 기억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한 거는 이전에 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렌더링이 빠르죠. 이런 식으로 누르면 누른 대로 렌더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니다, 이 메모이제이션, 여기 메모이즈드에 자, 이번엔 이 버튼 값을 넣어 볼게요. 맥스에 넘버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이 되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어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계속 얘가 이 버튼에 들어가는 값이 계속 지금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값 들어왔구나. 또 새로운 값 들어왔구나. 이러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요. 이렇게. 이전에 있던 것들은 어차피 얘네가 기억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또 렌더링이 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엔 아예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값이 들어가게 했더니 계속 다시 그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것도 제가 이 버튼 값을 한 똑같이 500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500만부터. 그러면 조금 느리죠? 누르면 누르는 대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느립니다. 느리게 작동을 해요. 이런 구조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리액트 메모는 뭐다? 마치 검은 상자이고 그 다음 그 안에 우리가 이전에 그렸던 이런 컴포넌트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넘겨줘가지고 뭔가 얘가 받아오는 역할을 해서 다시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또 이전에 똑같은 값이 들어온다면은 굳이 붉은 상자까지는 안 가고 이 검은 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그냥 알려준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검은 상자의 값이 들어가는 값이 바뀌게 되면 뭐다? 다시 또 새롭게 그린다 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자 use 메모 뭐 리액트 점 메모 또 나중에 배울 use callback 이런 거는요 사실 그냥 약간 교양처럼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없이도 우리가 use state나 use effect 가지고서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근데 조금 더 최적화를 원한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use callback을 use 뭐 메모 이런 거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뭔가 배워도 처음에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얘네들보다 좀 어려운 것도 당연히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근차근 나중에 하나씩 접하면서 그때그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뭐 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